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이뜨리. 생애 한 번쯤은 요가. 마이뜨리 서희원. 나는 아사나가 좋다. 아사나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이 단순함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요가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사회로 나가고자 했으나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통의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좌우 균형이 깨진 채 심하게 뒤틀린 몸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게 요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이유가 선천적 희귀질환인 강직 척추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창 요가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요가를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하타 요가 수련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뜨리라는 이름으로 요가에 전념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하다가 건강해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수행자라는 그럴듯한 가면과 갑옷에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수련한 분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어 그 에피소드를 이 책에 공유합니다. 들어가며 오늘도 4시 반쯤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오이 풀링을 하면서 혀 운동을 한다. 혀를 충분히 풀면 양치가 아주 깔끔해진다. 기분이 좋다. 개운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샨띠에게 물과 먹이를 챙겨준다. 씻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여유가 있어 샨띠랑 이야기를 조금 나눴다. 요가원에 도착했다. 5시 반. 준비하려면 15분 정도가 걸린다. 불을 켜고 매트를 세팅한다. 이제 6시. 어제는 이 시간에 30분 정도 명상을 했다. 오늘은 차를 내려 마신다. 수업을 기다리는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하다. 챕터 1. 이해하기. 말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가끔은 완벽한 나로 보이고 싶다. 나는 아사나가 좋다. 아사나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이 단순함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아사나를 지도할 때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사나의 진정한 목적이 자세의 완성보다는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식을 온전히 조절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아사나를 통한 최고의 영성은 전폭적인 수용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에너지가 충만해야 한다. 미시적으로 우연이지만 거시적으로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 요가는 그런 의미이다. 10대 후반부터 매우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 자가 면역 질환인 강직 척추염을 앓고 있다. 어느 순간 나는 안정된 직장이나 결혼 같은 평범한 소망을 포기하게 됐다. 그런데 한참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바람은 남의 시선에서 그럴싸하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다. 왜 아픈지 모르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과하고 지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성실하게 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최선을 다하라는 사회의 미덕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몸과 마음은 엉망이 되었다. 계속 실패했다. 겉으로는 아주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심층의식은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으로 꽉 차 있었다. 위로받고 기대고 싶은 무언가가 필요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요가를 만났다. 어쩌면 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 같다. 마치 숙명 같은 필연처럼. 돌이켜보면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조차 잘 몰랐었다. 요가 수련을 하면서 따라오는 온전한 이완과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 씨앗이 되었다. 나는 하타 요가를 가르친다. 일반 수업과 워크숍, 지도자 과정을 하며 사람들과 만난다. 일반 수업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조금 더 깊은 수련을 하는 워크숍이나 지도자 과정에서는 내 몸 상태를 이야기한다. 요가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사나를 잘하기 위해 오로지 연습에만 매진했다. 정말 많이 다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쉬면서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휴식을 하며 나오는 시너지로 대부분 아사나가 되기 때문이다. 배워야 할 것은 여전히 많지만 지금은 대부분 동작을 거의 다 수준급으로 한다. 진짜 하고 싶은 아사나가 있으면 이 동작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연습과 충분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니 그런 원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다. 병명을 정확히 알게 된 건 10년 전쯤 한참 요가 수련을 할 때였다. 아사나가 잘 되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했던 시절이었다.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처음엔 말할 수 없이 절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몸은 왜 이럴까?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솔직히 더 편해졌다. 뭐랄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천적으로 요가를 잘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는 안도감이 들어서일까? 그전까지는 남보다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이 컸다. 그런데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핑계가 생기니 오히려 편해지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아프다는 걸 광고하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을 하게 됐다. 수련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졌다. 감사함도 따라왔다. 전부일 수는 없지만 몸은 많은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지표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자신의 장점은 두드러지고 단점은 보완되기 시작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대충 수련했던 부분이 다 드러난다. 나의 취약한 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수련의 첫걸음이다. 수련이란 에너지를 조절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요가의 기본 매뉴얼이자 고전인 요가 수트라 2장에는 아사나 수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2장 46절 자세는 안정되고 편안해야 한다. 2장 47절 인위적인 노력을 완화하고 무한한 것에 명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2장 48절 그때 상반되는 것들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사나 수련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맞춰 선생님의 지시어에 집중하는 것에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이 자신이 중심부로 향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명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티아 하라를 만나게 된다. 명상은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으며 졸리다. 내 경험상 척추가 펴지기 전까지는 그렇다. 오직 척추만 바르게 세우면 된다. 명상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100% 공감한다. 하타 요가를 수련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파드마 아사나를 하고 척추를 세운 자세에서 명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명상은 단순하게 집중하는 거다. 처음 명상을 할 때 선생님은 이 한마디만 하셨다. 무슨 말인지 어렵고 재미없어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일단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다. 집중하는 건 뭔지 아니까. 그런데 집중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집중이 잘 될 때는 괜찮았지만 잘 안 될 때가 문제였다. 뭔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 생각만 더 나듯이 집중이 안 되는 의식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의 의식을 떼어놓고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내 몸의 감각에 의한 자극, 또 자극으로 일어난 생각의 흐름을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다. 집중되지 않는 의식을 떼어놓고 바라보면 다시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이 좀 더 깊은 몰입으로 가고 그러한 몰입이 수행해서 생각하는 무아지경까지 확장이 된다.
이러한 분리주시력을 다르게 표현하면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면서 행위와 말, 생각의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전에는 태풍이 주변에서 계속 휘둘렸다면 분리주시력이 높아지니 마치 태풍의 눈처럼 주변의 별의별 일을 봐도 고요함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참 명상이구나 하고 느낀다. 명상은 새가 지적이고 향기로운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잘 되지만 진짜 필요한 명상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잡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명상이다. 열심히 살수록 왜 더 힘들었을까? 몸이 이상이 있다고 느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친구들 대부분은 아픈 허리에 수건을 말아 받치고 누워있는 내 모습을 기억할 거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팠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많은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통증이라 병원에서는 디스크다, 근육이 굳어 있으니 좋은 운동을 하라는 말만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허리는 아팠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해 신나게 농구를 했다. 농구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러다 더 안 좋아져 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몸이 가장 안 좋아진 건 군대에 가서다. 군대에서는 아파도 쉴 수가 없으니 무리하게 됐고 결국 무릎 수술을 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은 몰랐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몸 상태나 체력은 5밖에 안 되는데 10이라 생각하고 몰아쳤던 것 같다. 내가 봐도 겉으로는 건장한 남성이니 그럴만도 했다.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안 했을 뿐이야.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계속 내달렸는데 열심히 해도 실패만 하니 너무 힘들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항상 결과가 안 좋으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친구들에게 부끄러웠다. 20대 후반까지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강직 척추염 환우는 무엇보다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몸을 굳지 않게 해야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사는 성실함보다 한량 같은 삶이었을지 모른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좌절의 경험이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억지로 버텼는데 항상 어느 순간에는 무너졌다. 몸이 먼저 무너지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제대 후에도 병원에 거의 매일 치료하러 다녔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큰 거울을 통해 내 몸을 보게 됐다. 거울 속 내 몸은 좌우 균형이 깨진 채 심각하게 틀어져 있었다. 충격이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체형 교정에 좋은 게 뭔지 곧바로 검색해봤다. 맨 위에 요가라는 단어가 보였다. 2002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집 근처 요가원에 상담을 하고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를 처음 한 날, 아, 내가 평생 할 거구나 하는 느낌이 단번에 왔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끌림에서였을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었던 나는 그렇게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요가와 만났다.